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에 대해선 법과 상식을 강조하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 정권에 주는 경고로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이겼다는 평가와 완승을 주지 않았다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 만큼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며 국민은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정기조는 바뀔 게 없다며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퇴한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사부 요인들과 오늘 오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며 자신 역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질문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어서 관심이 컸는데요.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을 강조하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잘못이 없으면 그냥 두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권한을 배제하는 게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우선 내비쳤습니다. 다만 정치는 현실이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결론은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의 폐지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북핵 관련 현안도 기자회견장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현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포기하진 않겠다고 했는데요. 단기와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 즉 동결과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데 대해선 이란 측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도를 갖고 공격했다면 자신들이 했다고 선언했을 텐데 이란은 부인하고 있다며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닌 게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상호군수 지원 협정에 대해선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만 국민 정서상 현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동산 등 경제 관련 이슈도 비중 있게 다뤄졌죠. 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며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초격차 산업 강국이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할 거라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과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원칙도 내세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는 부담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7월은 돼야 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세제 개편 구상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서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식시장에 대해선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랐지만 아직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20분 동안 거래가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8,000을 넘어 7,500선 아래로 붕괴했고 코스닥도 9% 넘게 폭락해 1,0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올해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50원 중반을 넘어서자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죠? 네, 코스피는 전거래일 종가보다 8.29% 내린 7,484로 마감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폭락을 시작한 코스피는 거래를 시작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20분 동안 시장에 매매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요. 지난 3월 9일 이후로 3개월가량 만입니다. 앞서 1.38% 내린 8,048로 출발한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 8.37% 폭락한 7,477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전거래일 종가 지수보다 8%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하면 발동됩니다. 서킷 브레이커 해제 이후에도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폭락하는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급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내렸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10.18%와 7.68% 하락하며 29만 5,500원과 191만 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폭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4.27% 내린 959로 출발한 뒤 낙폭을 더욱 키웠고 개장 6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장중 8.04% 하락한 921까지 떨어지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9.08% 하락한 911의 거래를 마쳤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오후 들어서 하락하는 추세였죠. 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전거래일보다 4.1원 내린 1,535원에 거래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1,555.2원으로 출발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장했습니다. 1,550선을 넘나드는 등 높은 환율에 오늘 오전에는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요인 이외에도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 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전쟁 휴전이 흔들리면서 상승세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0.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이렇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시위 현장 상당수가 2030 젊은 세대로 추정되는데 무엇이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번 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시민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 상당수는 2030 젊은 층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가 보이는 등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동하지도 선동당하지도 말고 끝까지 평화를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현장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일부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도록 내주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청년층의 분노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와 취업, 부동산 등에서 공정성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온 세대가 이번 사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독립된 선관위의 문제이지 이게 이재명 정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2030 청년들이 어떤 이와 같은 정의감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일부 참가자들이 특정 언론이나 정치인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 사태를 특정 진영 집회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되물으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7년 만에 방북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네, 잠시 뒤 핵 보유의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이 이어지는데요. 중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북 일정이 시작됐죠. 네, 중국 관영 CCTV는 시진핑 주석이 현지 시각 정오쯤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북이자 시 주석의 첫 출국 외교 일정인 만큼 펑리위안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2019년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왔습니다. 김일성 광장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대형 초상이 나란히 걸렸고 수만 명의 군중이 운집했습니다. 백마탄 의장대를 비롯한 작은 열병식이 이어졌는데 이제 곧 정상회담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북한 노동신문에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피로 맺은 북중 친선은 불패다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 패권주의와 군국주의에 반대한다며 북한과 공조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혼란한 국제 정세는 두 나라의 전투적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네, 겉으로는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속으론 미묘한 긴장감도 흐르고 있다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 방북에 앞서 우라늄 농축시설에 이어 미사일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발표를 거짓 유포 노름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비핵화 의제에 조율을 맞췄다면 국빈 방문 직전 이런 낯뜨거운 선전선동은 불필요했겠죠.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껄끄러운 발언이 나올까 사전 견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려고 할 텐데요. 반면 중국은 오는 9월 방미 일정을 의식해서라도 북한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또 북핵이 한미일 군사 공조의 명분이 되고 그게 다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불편합니다. 다만 최근 중국 측 발표에서 비핵화란 표현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